잠들면 2시간마다 깬다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물을 덜 마시는 게 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7일 물 타이밍 루틴으로 여러분의 밤잠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간류를 확실히 줄여주는 5가지 간단한 치료법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73세 김할아버지는 매일 밤 4번씩 화장실에 가셔서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물 마시는 시간만 바꿨더니 일주일 만에 밤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먼저 야간류가 생기는 진짜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원인이 매우 다양해요. 그리고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해결책도 정확해집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야간 단뇨입니다. 이것은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이 하루 전체의 3분의 1 정도인데 이보다 훨씬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주로 심장이 약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그리고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빈뇨나 배뇨곤란입니다. 소변량은 정상인데 자주 마려운 느낌이 드는 경우예요.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가 주요 원인이고 여성분들은 과민성 방광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장애와 연결된 경우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자주 깨게 되고 깰 때마다 화장실에 가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밤에 자주 간다고 해도 원인에 따라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물을 적게 마시거나 저녁에 아예 안 마시는 것은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어서 위험해요. 그럼 이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24시간 물 타이밍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정확히 따라하셔도 대부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상 직후 200에서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 수분 섭취는 낮 시간 동안의 정상적인 배뇨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바로 물을 마시기 어려우시다면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미지근한 보리차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장에 부담을 덜 준다는 거예요. 오전부터 점심시간까지는 식사와 간식과 함께 물을 나누어 마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는 것입니다. 한 번에 500ml 이상을 마시면 신장에서 빠르게 걸러져서 곧바로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대신 100에서 150ml씩 자주 나누어 마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4시 전후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루 전체 수분 섭취량의 70에서 80%를 이 시간까지 마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하루 권장 수분량은 체중 1kg당 30에서 35ml 정도입니다. 70kg이신 분이라면 대략 2.1에서 2.4리터인데 이 중 1.5에서 1.9리터를 오후 4시까지 마시시는 거예요. 67세 정할아버지가 바로 이 방법으로 성공하신 케이스입니다. 정할아버지는 평소 저녁 늦게까지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저녁 7, 8시에도 500ml씩 드셨죠. 그런데 수분 섭취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조정하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국물이나 탕, 수분이 많은 과일의 양을 조절하세요. 완전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조금 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국을 2그릇 드셨다면 한 그릇으로 수박을 한 조각 드셨다면 반 조각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취침 2~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수분 컷오프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10시에 주무신다면 7, 8시부터는 물을 거의 드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 목이 마르시다면 입을 축이는 정도로만 작은 모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취침 직전에는 더블 보이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 후 5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한 번 더 가보시는 거예요.
방광을 최대한 비워두면 밤중에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녹차, 홍차 모두 해당됩니다. 알코올은 야간율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므로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다리나 발목이 부어서 생기는 야간율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히 물 타이밍만 조절해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려워요. 저녁 한두 시간 동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계세요.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쿠션 위에 올리거나 침대에서 다리를 벽에 기대 올리시는 거예요. 15분에서 20분씩 2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혈액순환을 통해 다시 몸으로 돌아가면서 낮 시간에 배출될 수 있어요. 발목 펌핑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TV를 보시면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50회 이상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특별히 힘든 운동이 아니라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압박 양말도 도움이 됩니다. 오후에 압박 양말을 신고 계시다가 취침 전에 벗으시면 다리의 부기를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너무 꽉 조이는 것은 오히려 해로우니까 적당한 압력의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복용 시간도 조절해 볼 수 있어요.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도록 변경하면 야간 배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간율을 확실히 줄여주는 5가지 간단한 치료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방광훈련법입니다. 낮에 소변이 마려워도 조금씩 참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 15분 정도만 참아보시고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이렇게 하면 방광의 용량이 늘어나고 밤에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69세 한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셨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마려워도 바로 화장실에 가셨는데 방광 훈련을 시작한 후 점점 간격이 늘어나면서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골반적은 운동, 즉 케겔 운동입니다. 항문과 요도 주변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이에요. 하루에 10회씩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5초간 조이고 5초간 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방광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온도 조절법입니다. 잠자리가 너무 따뜻하면 야간뇨가 악화될 수 있어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특히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발이 차가우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서 소변 생성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수면 자세 개선입니다. 약간 상체를 높인 자세로 주무시면 도움이 됩니다. 쿠션을 하나 더 받치시거나 침대 머리 부분을 10에서 15도 정도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체액의 재분배를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연습을 하시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방광 기능이 안정됩니다. 잠들기 전 5에서 10분간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바로 전립선 문제와 과민성 방광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남성분들이 소변 줄기가 약하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잔뇨감이 있다면 전립선 비대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 맵거나 짠 음식, 그리고 알코올을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이 전립선을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70세 이 할아버지는 저녁에 김치찌개나 매운 음식을 자주 드셨는데 이런 음식을 피하기 시작하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성분들이 갑자기 마려운 느낌이 들면서 참기 어려운 증상이 있다면 과민성 방광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방광 훈련과 케겔 운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제 정말 핵심적인 7일 챌린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따라하시면 일주일 후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매일 수분 섭취량과 시간을 기록하세요. 몇 시에 얼마나 마셨는지,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얼마나 드셨는지,
간단히 메모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간단한 수첩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메뉴 일지도 작성하세요. 취침부터 기상까지 몇 번 화장실에 가셨는지, 몇 시에 가셨는지, 그때 얼마나 급했는지 1에서 10점으로 표시해 보세요. 이 정보가 나중에 패턴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야간 화장실 횟수를 1회 줄이고 연속으로 잘 수 있는 시간을 4~5시간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이 목표만 달성해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성공의 비결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실패하는 날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72세 송 할머니는 처음 3일간은 별 효과를 못 느끼셨어요. 하지만 꾸준히 루틴을 유지하셨더니 5일째부터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리듬이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경고 신호들을 말씀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생활습관 개선보다 병원 진료가 우선입니다.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요로 감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실금이 생겼다면 급성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혈당 수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한 콧골이나 수면 중 숨이 멎는 증상이 있다면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받아보세요. 수면무호흡증은 야간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다면 심장이나 신장 기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새로 시작한 약물 때문에 야간뇨가 악화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뇨제나 당뇨약 중 SGLT 억제제를 새로 드시기 시작한 후에 야간뇨가 심해졌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가 원인이라면 알파 차단제나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같은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이라면 방광 이완제나 베타3 수용체 작용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수면무호흡증이 원인이라면 양압기 치료나 구강내 장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이나 신장 문제가 있다면 해당 질환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고요. 약물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뇨제를 아침에 드시도록 시간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경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화장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낙상으로 인한 부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침실과 화장실 사이에는 반드시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밝을 필요는 없고 발밑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밝은 조명은 오히려 잠을 깨게 만들 수 있어요. 화장실 가는 길목에는 미끄러질 수 있는 물건들을 모두 치우세요. 특히 방석이나 슬리퍼, 전선 같은 것들이 위험합니다. 야간에는 시야가 흐려서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준비하세요. 맨발로 다니시면 미끄러질 위험이 크고 양말만 신고 다니셔도 위험해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실내화를 신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침대 옆에 요강이나 이동식 변기를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화장실까지 가는 거리가 멀다면 안전을 위해 이런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화장실 문고리에 야광 테이프를 붙여드리거나 센서 등을 설치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야간뇨 개선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낮잠은 가급적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낮잠을 주무시면 밤잠의 질이 떨어져서 야간뇨가 악화될 수 있어요.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특히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 과정에서 수분이 더 필요하게 되어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방광이 예민해져서 자주 마려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간단한 명상이나 스트레칭,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변비도 야간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장이 방광을 압박해서 방광 용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와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증상들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어요. 갑자기 야간류가 심해진 경우, 특히 일주일 사이에 급격히 악화된다면 급성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요로 감염, 당뇨병 악화, 신부전 악화 등이 원인일 수 있어요. 소변량이 갑자기 많아진 경우도 주의하세요. 하루 소변량이 3리터 이상이라면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리 부기가 심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심장 기능을 확인해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밤에 코골이가 심하고 숨이 멎는 것 같은 증상이 있다면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받아보세요. 수면무호흡증은 야간류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이는 질환입니다. 약물 복용 후 야간류가 시작되었다면 약물 부작용일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을 새로 시작한 후라면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이나 용량을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하지 않는 야간류 개선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씩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첫 주에는 물 타이밍만 조절해 보세요. 오후 4시까지 하루. 수분량의 80%를 마시고 취침 2~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에는 저녁 다리 올리기와 발목 운동을 추가하세요. TV 보시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셋째 주에는 방광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낮에 조금씩 참는 연습을 하시면서 방광 용량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넷째 주에는 수면 환경을 개선해 보세요. 침실 온도 조절, 수면 자세 개선, 스트레스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마다 변화를 기록하시고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파악해 보세요. 사람마다 효과적인 방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류 개선을 위해 무리하게 수분 섭취를 줄이시면 안 됩니다. 탈수는 오히려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뇨제를 임의로 중단하시거나 복용 시간을 바꾸시는 것도 위험해요. 이뇨제는 심장이나 신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처방받으신 중요한 약물입니다. 복용 시간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감기약이나 항히스타민제도 야간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약물들은 방광 수축을 억제해서 잔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감기약을 드신 후에 야간류가 심해졌다면 약사와 상의해 보세요. 또한 너무 급격한 변화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저녁에 물을 많이 드시던 분이 갑자기 아예 안 드시면 오히려 변비나 탈수가 생길 수 있어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장할머니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여러 약을 드시면서 야간류도 심하셨어요. 처음에는 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물 타이밍 조절과 저녁 다리 올리기만으로도 밤에 3~4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변화가 없는 분들을 위한 추가 팁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일주일간 루틴을 지켰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카페인 섭취량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카페인을 드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혈압약 중에서도 이뇨 성분이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저녁에 드시고 계시다면 아침으로 바꿔볼 수 있는지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수면의 질을 점검해 보세요.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주 깨신다면 수면 클리닉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감도 확인해 보세요.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방광이 예민해져서 자주 마려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변비나 소화불량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이 방광을 압박하면 방광 용량이 줄어들어서 자주 마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제 가족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야간뇨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이런 점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침실 환경을 개선해 드리세요.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을 점검하시고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은 모두 치워주세요. 야간 조명도 설치해 드리고요. 수분 섭취를 함께 관리해 드리세요. 부모님 혼자서는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챙겨드리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복용 약물을 정리해 드리세요. 어떤 약을 언제 드시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정기 검진을 챙겨 드리세요. 야간뇨가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기저 질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야간뇨 개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 1에서 2주는 꾸준히 지켜봐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명확한 원인이 있고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7일 루틴을 정확히 따라하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 타이밍 조절, 저녁 다리 올리기, 방광 훈련, 수면 환경 개선, 이 4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야간뇨가 크게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간뇨는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방법으로 밤잠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도전해 보시고 달라진 수면의 질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